문제를 보겠습니다. 117번. 거기 보면 소속세 거주자 개인이 다음과 같이 양도한 경우 양도세, 과표 예정 신고 기한 및 납세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랬죠?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네요. 그죠? 대금 청산일이 5월 25일이고 허가가 6월 1일 났어요. 그럼 예정 신고 언제까지 해야 돼요? 얘기잖아요, 지금. 이렇게 됐다는 거죠, 지금. 언제? 8월 31일. 허가 나중에 허가일이 속한다, 그죠? 그러면요, 얘는 세무서다, 세금 내지 세무서이다, 그죠? 그러면요, 양도인과 양수인 중, 누구 주소지 세무에서요? 양도인이요, 수인이요? 누구 주소지? 도인이, 수인이? 도인이죠? 도인. 수인이 그러면 안 되고. 얘는 받은 사람이잖아, 받은 사람. 얘는 취득세를 내는 거죠. 받은 사람이 양도세 내는 거죠. 그럼 양도인의 주소지가 하는 세무서죠. 거기 2016년 8월 31일이고 양도인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 그래죠? 정답이 4번이죠. 나중에 가면 양도인하고 수인이 같이 나오잖아요. 이게요. 섞여 있으면요. 나중에는 그것도 헷갈려요. 수인이하고 도인이하고 두 개. 누가 파는 거예요? 이것도 헷갈려요. 나중에는. 도인. 팔았다. 매도. 그죠? 자, 하시면 되고 넘어가서 120 넘어가세요. 그 뒤에 뭐 나머지는 그 신고납부 등에 관한 얘기인데 어차피 짝수번 때 풀 거니까요. 그죠? 뒤로 넘어가 123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123번. 123번. 됐죠? 자, 여기 보시면 뭐예요? 신고납부에 관한 얘기다. 이렇게 됐죠? 신고납부에 관한 얘기죠. 확정신고에 관한 얘기죠. 확정신고는 언제까지 하나요? 우리 확정신고는 다음 연도 5월 31일이에요. 다음 연도. 그죠? 그럼 틀린 거 1번. 당해년도 양도소득 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양도소득 과세 표준을 당해년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신고를 했다. 그죠? 다음 연도 5월달. 자, 그러면 허가구역 같으면 어떻게 되나요? 그러면 예를 들면 얘가 만약에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죠. 2015년 12월 달에 잔금 주고 그럴 수 있죠? 그 2016년 1월에 허가가 났다. 이렇죠. 자, 그러면 일단 예정신고는 언제까지 해야 돼요? 2016년 3월 31일이죠. 이게 허가일이니까. 확정신고는? 네, 17년. 왜냐면 허가일이 이때니까 허가일이 속한 과세 기간이 다음 연도니까 2017년 5월 31일 그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2번에 거기 국회법에 따라 허가구역 안에 있는 토지를 양도함에 있어 허가를 받기 전에 대금을 청산한 경우는 허가에 관한 허가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달에 그죠? 이렇게 확정신고가 된다 그런 얘기고 그 다음에 거주자가 사망한 경우라고 돼 있죠? 만약에 이번 달에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확정신고를 내년 5월달에 할 필요는 없죠. 왜? 이미 돌아가셨으니까. 그때는 어떻게 된다? 상속 기시일로 속한 날의 말일부터 몇 개월? 6개월 안에 하시면 돼요. 상속인이 만약 외국에 있다 들어왔다 그러면 출국일 전날까지 하시면 됩니다. 내년 5월달에 와서 그러면 안 되죠. 왜? 양도세 500만 원인데 피계사는 1000만 원이야. 그리고 그거와 세금 신고라 그러면 안 되죠. 출국일 전날까지 하면 된다. 4번 국외 이주 목적으로 출국하는 경우는 얘도 마찬가지죠. 출국일 전날까지 하면 돼. 10일 전이나 출국일 전날까지 신고를 해라. 왜? 어차피 가는 거니까 미리 해라고 하고 가라는 거죠. 근데 미리 할 거 없이 전날까지만 된다. 4번이 틀렸고요. 5번 당해년도 과표가 없거나 결손금액이 있는 경우도 보다 확정신고를 해야 된다. 우리가 예정신고, 확정신고는 둘 다 차익이 없거나 차손이 발생해도 뭘 해야 된다? 신고는 해야 된다 그랬죠. 신고. 그죠? 그런 식으로 보시면 됩니다. 넘어가시고 127번 문제를 보세요. 127번. 양도세 부과 징수 및 가산세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 자, 우리 신고납부 안 하면 가산세 붙죠? 이때 가산세 뭐라 했어요? 일반 무신고 20, 과소 10, 부정 그러면 40, 납부 1일 만분의 3 그렇습니다. 그 일본은 이제 부정행위로라고 돼 있죠. 얼마예요? 40%. 뭐 가론의 국제거래의 경우는 뭐 60% 그랬는데, 그죠? 그건 됐고요. 그냥 40.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뭐 있어요? 결정 경정 얘기 기억나시나요? 결정 경정. 자, 결정은 세무서장이 직접 결정한다. 왜요? 내가 뭘 안 했기 때문에 신고를 안 하면 걔네들이 직접 결정한다 그랬고, 경정은 고쳐서 다시 부과한다. 그래서 내가 뭘 했다? 이런 신고를 했는데 신고 내용이 탈로 빠뜨렸거나 오류가 생기면 다시 고쳐 부과한다. 그걸 뭐라 그래요? 경정 그랬어요. 그러면 이걸 하고 나면 세무서장이 아무 얘기 없다 갑자기 보내면 안 되죠. 그래도 우리 마음의 준비가 필요하니까
통지해줘, 통지. 너 이렇게 할 거야. 고지할 거야. 그러니까 마음의 준비도 하고 돈도 준비해라. 그런 얘기죠. 그럼 그걸 걷죠? 언제 걷어? 빨리빨리 걷는다 했죠? 그럼 통지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완다, 징수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얘는 30일이죠. 근데 우리가 정상적으로 예정신고나 확정신고 한 다음에 신고만 하고 돈 안 낼 수도 있죠. 그럼 얘는 어떻게 온댔어요? 그때는 국세징수법에 따라 징수한다. 이 차이가 있다 했죠.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예정신고, 확정신고 한 다음에 돈을 안 내거나 적게 내면 요거는 어떻게 한다? 국세징수법 그러고 결정경정은 며칠 안에? 30일 안에 징수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거기 동그라미 2번에 결정경정한세액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럼 며칠 안에 걷어요? 30일 안에 징수한다라고 돼 있죠. 그죠? 근데 3번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거주자가 확정신고 자진납부 규정에 따라 당일에도 양도세로 납부할 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하지 않으면 이는 어떻게 한다고요? 국세징수법에 따라 징수한다. 그렇죠? 4번 납세자가 법정신고 기한까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대. 그럼 신고 안 한 거죠? 그럼 뭐요? 무신고네. 얼마? 20. 그렇죠? 5번 양도세의 경우 납부세액에 대해서 지방소득세 10%를 부가세로 납부해야 된다. 틀렸죠? 왜? 얘는 납부세액 부가세 없다 했잖아요. 감면의 경우만 농특세 20%. 감면의 경우만 농특세 20%. 자, 그래서 129번 그걸 마저 보죠. 국외자산 양도가 나옵니다. 옳지 않은 것. 1번 국외자산 장기 된다겠어 안 된다? 안 된다겠죠? 기본공제만 하고 뭐는 안 된다? 장기 부여 안 된다겠고. 2번 국외자산 양도도 분납은 됩니다. 물납은 안 돼요. 물납은 안 된다고 했죠. 양도세도 폐지도 됐지만 된다기도 걱정이라 했죠. 그럼 소말리 해적들 옆에 있는 무인도 섬에 물납하면 그거 찾으러 갔다가 그죠? 못 돌아오고 TV에서 나오죠. 저 좀 살려주세요. 이렇게 나올 수 있죠. 그러니까 분납은 되지만 뭐는 안 된다. 물납은 안 된다. 3번에 물납이 가능하다. 땡. 틀렸죠? 자, 그리고 국외자산 양도 시 납세 의무자 범위는 우리나라에 주소만 있으면 안 되고 몇 년 이상 지내야 된다? 5년 이상 지내. 5년 이상. 그러면요, 만약에 외국에서 물건을 팔면 거기다 세금을 낼 거 아니에요. 그리고 한국에다 세금을 또 내야죠. 그럼 이중으로 과세가 되죠. 그래서 어떻게 한다? 외국에서 낸 세금을 한국서 세금 계산할 때 빼줍니다. 근데 그 선택을 할 수 있어요. 두 개 중에 5번이 그거죠. 당해 국외자산 양도세액이 있는 경우는 외국 납부세액공제와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해서 적용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본인한테 유리한 쪽으로 선택해서 공제해주겠다. 왜? 이중 과세를 방지하는 거죠, 결론은. 그죠? 뭐 자주 나온 얘기는 아니까. 그렇죠? 자, 이렇게 해서 어쨌든 한 번은 떴고요. 다시 14페이지 쪽으로 가겠습니다. 자, 다시 총론 15페이지 짝수번으로 가겠습니다. 이제 자꾸 공부하면 자신감이 생깁니다. 그래서 자신감이 있어야 돼요. 당당하게. 그죠? 제가 엊그제 수업 끝나고 전철 타고 가는데 지난주에 그쪽에 제가 평촌 쪽에 수업하는데 거기가 학원이 3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학원생은 아닌 것 같고, 전철 타고 집에 가나 봐요. 여자분 2분인데, 나이 좀 드신 분인데, 공인중개사 책을 탁 들고, 전철에서 공인중개사를 탁 들고 와요. 그래야 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했어? 가리고 다니지. 가방에 넣거나 겉에 꺼내면 싸가지고 다니지. 포장을 그저 이렇게 해서 달력으로 싸가지고, 표지 싸가지고. 그게 문제인 거예요. 자신감이 사람이 제일 중요한 건데. 요새는 중개사 공부 웬만하면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요새는 그렇잖아요. 다 안다니까? 누구나 그런 거. 저도 이제 그런 데 있잖아요. 누가 나한테 물어봐. 직업이 뭐냐고 가끔 물어보거든. 그럼 제가 뭐라 그래요? 학원강사라고. 얘기했잖아, 학원강사라고. 얘기를 해야지. 그럼 뭐라 그래요? 무슨 학원 강사냐고 물어보죠. 그럼 제가 뭐라 그래요? 학원강사라고 한다 했잖아. 맞는 거는 자신감, 내가 얼마나 자신감이 있습니까? 내가 몇 번 얘기를 했어. 그래서? 또 물어보면 뭐라 그래? 이 사람이 학원 강사니까 도대체 몇 번을 얘기하냐고, 이렇게. 근데 여러분은 그런 얘기 아니잖아. 자신감이 있어, 중요해. 근데 그분들은 진짜 보니까 막 그냥 그걸 아무 적이 없어. 그냥 딱 책 들고 둘이 막 얘기하면서 가는 거야. 근데 거기다 보면 딱 보면 보여요. 민법책이 있는 민법책. 두껍잖아, 이렇게 막. 내가 볼 때 일부러 민법책 들었나 몰라도. 그게 제일, 걔가 있어 보이지, 제일 있어 보이잖아. 그래서 민법책. 니가 두께가, 그러니까 민계공책을 들려면, 니가 두께를 죽이는 거지. 누가 봐도 막 책이 어려워 보이잖아요. 민법, 이렇게 하니까. 잘못 보면 그게, 그죠? 사시 공부하는지 뭔지 잘 모르거든요. 그런 거 들고 다녀야 돼. 자신감을 가져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실력을 쌓아서 자신감 가지려면 빨리빨리 실력이 쌓아야 되는데, 15페이지 4번을 보겠습니다. 다음은 과세 주체에 따라 국세와 지방세로 구분된다. 자, 우리가 과세 주체는 세금을 부과하는 주체인데,
뭐라고 했어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과세 주체인데, 그래서 뭐다? 국가가 부과하는 세금은 뭐라고 한다? 국세, 지자체가 부과하면 지방세 그럽니다. 자, 우리 지방세, 우리가 한번 해볼게요. 지방세 11개 있다 했죠. 우리가 배운 거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그리고 뭐에 대해서 지방교육세, 지방소득세, 지방소비세, 그리고 지역 주민이 자동차에서 담배 핀다, 그리고 레저세, 이렇게 지역자원 시설세, 주민세, 자동차세, 담배 소비세, 그리고 레저세. 이게 11개가 지방세. 나머지 다 국세. 자, 소득세, 국세. 그죠? 등록세, 지방세, 부가가치세, 국세, 법인세, 국세, 지방소득세, 지방세, 종합부동산세, 국세, 취득세, 지방세, 상속세 및 증여세, 국세, 지방소비세, 지방세, 재산세, 지방세, 개별소비세, 국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세. 여기 없는 애들은 다 국세죠. 개별소비세는 국세죠, 당연히. 그죠? 이렇게 보시면 돼요. 몇 개냐고 중요한 게 아니라 고를 수 있으면 됩니다. 자, 넘어가서 나머지 거기 뭐 쭉 나오는데 그 다 비슷한 얘기들이에요. 그죠? 넘어가시고 10번으로 가보시죠. 10번. 다음 조세의 분류에 대한 설명이다. 이 중 틀린 것은 몇 개인가? 그렇죠? 자, 기억. 조세 수입의 사용 용도가 정해져 있는 조세를 뭐라고 한다? 목적세 그럽니다. 목적세. 그러니까 처음부터 사용 용도를 정해놓고 걷는 게 목적세고 일반 경비를 쓰는 게 보통세인데 우리가 목적세는 딱 5개가 있습니다. 국세에 3개가 있고 지방세에 2개가 있다. 지방세 2개 지지 그래서 지역자원시설세하고 지방교육세가 목적세에 들어가고 국세는 뭐 3개 있습니다. 농특세, 교통에너지, 환경세, 교육세가 있습니다. 근데 지방세 목적세 2개 정도 잘 보시면 되고요. 니은, 기억은 틀렸고 니은 과세 표준이 증가할수록 세율이 증가하면 뭐라고 한다? 누진세를 걸어요. 항상 일정한 걸 비례세를 걸어요. 디귿. 과세 표준이 금액으로 표시되면 뭐라고 그러고 종가세, 건수 등으로 표시되면 종량세 그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배우는 조세 중에서 종량세 성격을 같이 가지고 있는 게 뭐가 있다? 등록세. 그 건수가 등록세, 건당 6,000원 할 때 그 건수 얘기하는 거죠. 리을. 법률상 납세자와 조세를 사실상 부담한 담세자가 일치하는 조세를 뭐라고 한다? 직접세 그럽니다. 일치하면 직접세, 전가해서 일치하지 않으면 간접세. 우린 전부 다 직접세 배우고요. 간접세 몇 개 없다 했죠? 부가가치세, 주세 같은 게 대표적인 간접세에 들어간다. 위험. 독립된 세원을 갖고 있는지 여부에 따라 독립세와 부가세로 분류된다. 그죠? 자체적으로 부과하면 독립세, 덧붙여 낸 세금을 부가세 그럽니다. 당연히 그 부가세 부분은 정의를 꼭 하고 가셔야 되는 거죠. 자, 취득세, 부가세가 뭐가 붙나요? 지방교육세 20%하고 농특세 10% 붙고요. 등록세하고 재산세는 둘 다 지방교육세 20% 붙고 종합부동산세는 농특세 20%, 양도세는 감면의 경우 농특세 20%. 그러니까 취득세하고 등록세, 양도세는 셋 다 감면받으면 공통적으로 감면의 농특세 20%가 부가세로 붙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12번은요. 다음 중 부동산 보유 단계와 양도 단계에만 공통으로 부과되는 조세로 옳은 것은 보유와 양도 단계에만 공통으로 부과되는 조세 뭐예요? 골라보세요. 지방? 취득세는 일단 취득 관련 조세고 인지세는 취득하고 양도의 공통인 조세고요. 부가가치는 농부지글 세 군데 공통인 조세죠. 정답이 4번이죠. 여기 보시면 보유와 양도 단계에만 만자가 들어갔기 때문에 부가가치는 해당이 안 됩니다. 그죠? 왜? 부가가치 세 군데 공통인 조세잖아요. 그러니까 두 군데만 공통인 조세는 뭐다? 지방소득세죠. 지방소득세. 우리 했었죠. 거기 우리 좀 해설이 나오죠. 해설을 보시면 취득과 보유 단계에만 공통인 건 뭐다? 지방교육세. 그죠? 그리고 취득과 양도 단계에만 공통인 건 인지세고 보유 양도에만 공통인 건 지방소득세입니다. 세 군데 공통인 건 농부지구에서 농특세, 부가가치세, 지방소비세 세 개가 있죠. 그러니까 거기서 만자가 빠져버리면 농부지 이 세 개 있죠. 이 세 개는 다 들어가는 거예요. 왜? 세 군데 다 공통이니까. 근데 만자가 들어가면 농특세, 부가가치세, 지방소비세는 포함이 안 되는 거죠. 왜? 걔는 두 군데에만 공통인 조세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부분은 좀 정리를 하시면 되는데 하나만 기억한다 그러면 세 군데 공통인 거 정도는 알고 가셔야 되는 거죠. 재작년에 뭐 또 시험에 언급이 됐었고요. 그죠?
됐습니다. 넘어가시고. 자, 부가세분의 16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부가세. 16번. 다음 조세 중 농어촌 특별세가 부가세로 부과되는 본세로서 틀린 것. 자, 먼저 농특세가 부가세로 부과되는 본세로 틀린 것. 그러니까 농어촌 특별세 관련 없는 걸 골라라 그런 얘기죠. 뭐예요? 취득세는 농어촌 특별세 10% 붙죠. 등록세는요. 농특세 관련 있어 없어요? 있죠. 얘는 감면받으면 농특세 붙잖아요. 농특세 관련 있잖아요. 종합부동산 원래 농특세 20% 붙고요. 양도세도 감면에 농특세 붙죠. 정답은 재산세죠. 재산세는 지방교육세 20%.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예요? 16번 문제가 부가세 물어보는 거죠. 근데 부가세를 거꾸로 물어본 거랬잖아요. 농어촌 특별세와 관련 없는 조세. 그럼 부가세 물어보는 거죠. 또 이게 이렇게 나올 수도 있죠. 다음 중 지방교육세와 관련이 없는 조세를 골라 이렇게 나온다니까요. 이거 한번 했었죠. 얘기도. 그죠? 지방교육세. 그러면 예를 들면 그 취득세는 지방교육세 관련이 있죠. 등록세도 있고 재산세도 있고 근데 양도세하고 종부세는 지방교육세 관련이 없죠. 근데 이제 이런 식으로 만약에 나오면 오지선다행이기 때문에 4개밖에 없거든요. 아닌 거 답 하나 쓰더라도 하나 부족하죠. 그러면 여기다 뭐 자동차세가 제일 많이 나와요. 많이 나오면. 자동차세가 지방교육세 30%가 붙거든요. 그죠? 그럼 얘는 어떻게 풀어야 했어요? 이건 안 배운 거니까 1, 2, 3 나오고 얘가 4번이고 5번 이렇게 나왔다 그러면 얘는 제끼고 나머지 4개 중에 답을 골라라. 그죠? 나머지 4개 중에 답이 있으면 걔 쓰면 되고 거기 답이 없으면 얘로 가면 된다. 항상 그런 식으로 푸시면 돼요. 그죠? 모의고사 보시나요? 이번에 또? 안 보시나? 다음 주 보죠. 그 모의고사 꼭 보셔야 돼요. 연습하시라겠죠? 근데 모의고사 아직도 안 보고 아직도 학원마다 가면 모의고사 안 보고 계속 그러신 분이 있는데 계속 핑계는 그거예요. 공부가 안 됐기 때문에 점수가. 모의고사가 꼭 점수 때문에 그런 건 아니라겠잖아요. 점수는 자기 실력대로 나와요. 어떻게 풀든. 근데 실력 외적인 거 연습 안 하면 안 된다고 몇 번 얘기했어요. 아직도 여러분 시간 안에 다 풉니까? 풀기는? 시간 안에 못 푸는 사람들은요. 심각한 거예요. 그게 사실. 그걸 굉장히 민감하게 생각해야 되는데 모의고사 보신 분들이요. 시간 안에 못 풀어도 얘는 모의고사니까 신경 안 써요. 근데 여러분 그게 길 치명타예요. 왜? 점수가 아무리 나와도 시간 안에 못 풀면 떨어지거든요. 그럼 여러분 착각하는 게 있어요. 시험 보러 가면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일단 시간 안에 풀어야 돼. 그게 제일 중요해요. 왜? 시간 안에 못 풀면 시험 끝난 거예요. 그건 얘기할 것도 없는 거죠. 근데 그걸 되게 우습게 생각하는 거죠. 모의고사니까 뭐 시간 안에. 모의고사도 시간 안에 못 풀면 시험 보러 가면 100%, 200% 시간 모자랍니다. 근데 그 조정을 본인이 해야 되는데 연습은 안 하는 거죠. 그럼 언제 연습할 건데? 그럼 언제 조정할 거예요? 조정을 해야죠. 그럼 자기가 뭐 때문에 문제를 시간이 부족한지를 빨리 파악을 해야죠. 모의고사 풀면서. 그리고 그걸 빨리 보완을 해야 되는데 어떤 사람이 이런 게 있어요. 습관적으로 문제를 두 번씩 읽어요. 모든 문제를. 그럼 무조건 시간이 일단 오버되는 거죠. 근데 그것도 고쳐야죠. 가능하면 한 번 읽고 딱 끝내는 걸로. 문제집을 몇 번씩 이해 안 가는 건 2번 읽을 수 있는데 습관적으로 2번, 3번 읽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는 아주 안 좋은 습관이죠. 그럼 무조건 시간 모자라죠. 그런 거 언제 고칠 건데? 근데 모의고사는 그게 중요한 거죠. 마킹하는 거 연습해야 된다 그랬어요. 어떤 사람 마킹 때문에 시간 많이 걸리는 사람이 있거든요. 왜? 하나 마킹하는데 한참 걸려. 그러면 그게 치명타죠. 그 마킹하는 거 조금만 줄이면 몇 문제를 풀 수 있는데 그리고 그게 되게 우습게 생긴 건데 여러분들. 마킹 하나 그거 몇 문제라. 하나 때문에 떨어지고 붙어요. 문제를. 근데 그걸 왜 생각 안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모의고사는 그런 걸 연습을 하는 거죠. 실제로는. 성적은 나오게 돼 있어요. 공부한 대로 나오게 돼 있어요. 걔는요. 어떻게 하든. 근데 그 외적인 건 아니거든요. 근데 그거 언제 보완할 거예요? 이제 몇 번 남지도 않았어요. 모의고사. 대부분은 실력만 무조건 안 되니까 모의고사 봐도 소용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집에 가서 풀면 안 돼요. 그리고 모의고사는. 시험지만 갖다 푸는 건 의미가 없어요. 왜? 그러면 시간 안에 풀어요? 너 여유 가지고 그냥 하나 천천히 푸는데. 내가 말했죠. 배 깔고 누워 2시간씩 풀어가지고 공법 60점 맞으면 그게 떨어진 거라고. 그렇잖아요. 50분 안에 마킹까지 끝내야지 점수가 나와야 내 실력인 거죠. 그런 걸 연습을 꼭 하셔야 되는데 참 희한해요. 그런 걸 그냥 무시하고 넘어가는 거죠. 나중에 그것 때문에 치면 큰 코 다칩니다. 절대 그러면 안 돼. 그래서 그러니까 무조건 모의고사 보셔야 돼요. 올해도 꼭 보시고. 그리고 시간 안에 무조건 푸세요. 시간 안에. 그러니까 실제 선분당 생각하고 풀어야 돼요. 실제 선분당은. 네? 자, 올해부터 쉬는 시간이 길어지니까 또 시간도 길어집니다. 중간에 뭐 30분인가 쉬잖아요. 추가로. 그죠? 1차 보고 나서. 그럼 시간이 수업 늦게 끝나고 내년에는 또 뭐 공법인가는 또 따로 뭐 2차를 따로 시간을 내서 본대. 그럼 뭐 늦게 끝나는 거더 점점 시간은. 그럼 하루 종일 시험 보는 거야. 내가 볼 때 그게 더 힘들지. 바짝 보고 말해야 되는데 2차는 공법 따로 보고 좀 쉬었다가 공시대법하고 뭐 지적 이런 싫은 시간을 그렇게 구분해서 본다는 얘기죠.
누가 인권이 진정했다잖아. 이건 시험이 아니다. 사람이 한 짓이 아니다. 너무 150분 어떻게 보느냐. 뭐 그래가 진정 넣었대. 어쨌다 했대. 누가 또래가. 그래서 뭐 거기서 그러면 시간을 좀 날라서 해라. 그럼 시간만 길어지는 거지. 뭐 좋아해 그게. 나는 시험 볼 때 150, 200 문제가 아니라 막 한 시간 간지도 모르겠더만. 그잖아요. 문제 풀다 뭐 정신없지. 언제 뭐 그거 시간 뭐 힘들어. 이게 어떻게 낄 새가 어딨어요. 그 사람 희한한 거죠. 그 인정한 사람들. 자, 20번 문제 보세요. 20번. 자, 그럼 조세통례 보시면 되고 20번. 다음 조세 중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는 조세로 오른 것은 그랬죠? 자, 무슨 가산세?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는 조세로 오른 것은 뭐예요? 취득세는 취득세, 신고납부세.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게 좀 있으면 종부세 있죠? 그죠? 자, 얘는 원래는 신고납부가 아니고 정부 부가가세 이걸 신고 안 하면 뭐예요? 돈 안 내면 얘는 원래는 가산금이 나온다 했잖아요. 그죠? 근데 얘가 예외적으로 신고납부 할 수 있다 그랬죠? 여기서 문제인 거죠. 얘가 신고를 안 하면 가산세가 부과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서 안 된다는 얘기는 무슨 가산세를 말한다? 신고 안 하면 이제 무신고 가산세를 말해요. 이건 안 나온다 했죠. 근데 뭐는 나올 수 있다? 과소신고 가산세는 부과될 수 있다 그랬죠. 이걸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지문상에 다음 중 과소신고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는 경우 그럼 얘도 들어가죠. 그죠? 근데 무신고 가산세 그럼 얘는 해당 안 되지. 왜? 무신고는 안 내잖아. 근데 뭐는 나올 수 있어? 과소신고는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20번 문제는 답이 그래 취득세인 거죠.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될 수 조세 오른 것은. 그죠? 근데 오른쪽에 24번 보시면요. 다음 중 과소신고 가산세만 적용하는 것으로 오른 것은 그럼 뭐예요? 종합부동산세죠. 그죠? 왜? 과소신고 가산세만 그러는 거죠. 그러면 취득세는 안 되죠. 왜? 걔는 과소신고만이 아니라 무신고도 다 나가잖아요. 그죠? 그 지문에 따라 조금씩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24번은 그 만자가 붙는 바람에 정답이 종합부동산세가 된 거죠. 그죠? 그럼 농특세나 교육세나 지방교육세 있죠. 이 세 개는 가산세 부과는 안 됩니다. 무신고건, 과소신고건. 가산세 부과는 안 된다. 그럼 무슨 뜻이에요? 취득세가 400만 원 나왔어. 그죠? 그리고 농특세가 20만 원 나오고 지방교육세가 40이 나왔어요. 이거를 기한에 신고를 안 했어. 무신고죠. 그럼 가산세가 몇 프로? 20%죠. 그죠? 무신고니까. 이때 가산세 얼마다? 자, 이렇게 되면 이제 골세가 나옵니다. 그럼 얼마가 나온다는 거야? 80만 원, 80만 원. 여기에 20%.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같이 신고납부 안 한 거잖아요. 하지만 얘네들은 가산세 부과한다? 안 한다. 그죠? 그 얘기예요. 그럼 여기 원금 취득세에 대해서만 20%에서 80만 원만 추가된다. 그 얘기죠. 자, 그리고 넘어가서 28번 문제를 보겠다. 28번. 계산 문제는 안 하겠습니까? 풀어봤자 뭐 의미도 없고. 자, 28번. 거주자의 국내 소재 부동산 관련 조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랬죠? 1번. 취득세 부가세인 농어촌 특별세는 지방세이다. 말도 안 되는 얘기 있는 거죠. 농특세 뭐예요? 국세. 이런 거 읽으면서 막 고민하면 안 돼요. 그죠? 취득세 부가 농특세는 지방세다 그러면 얘가 지방세 맞나? 이러시면 안 돼. 바로 그냥 뭐요? 땡. 틀렸고. 2번. 종합부동산세는 부부 합산과세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우리 뭐랬어? 부부 합산 없다 그랬잖아. 다 개인별 합산. 납세 의무자별. 세대별 합산 없다 그랬잖아요. 그죠? 틀렸고. 3번. 사업용 건물의 양도시 부가가치세 납세 의무자는 양수인이다. 부가가치세는 누가 내요? 양도인이 내는 거예요. 납세 의무자는 양도 매도죠, 매도. 근데 실제 내는 건 누가 내요? 매수가 내요. 그제가 간접세잖아요. 법적인 납세 의무자는 매도. 근데 내는 건 누가 내? 담세자는 매수. 사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얘가 간접세죠. 일치하지 않는다. 그거잖아. 우리 식당 가서 밥 먹으면 밥값에 부가가치 10% 붙잖아요. 근데 내는 건 누가 내? 우리가 내잖아. 근데 납세 의무자는 누구예요? 우리가 아니라 식당 주인이에요. 만약 우리는 골치 아프죠. 그럼 여러분 밥 먹고 뭐 할 때마다 영수증 받아가지고 세금 다 했다가 나중에 내가 가서 부가 신고를 해야 돼. 말이 안 되는 거지. 내는 것도 먹을 때 내줄 거 내고 신고도 내가 한다. 그럼 말이 안 되는 거야. 매도가 내는 거야. 매도. 그죠? 그러니까 3번은 양수인 아니고 양도인 매도죠. 이게 틀렸고. 4번 양도소득은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한다. 말도 안 되는 게 써있잖아요. 왜? 양도소득은 종합소득세 안 내죠. 뭐를 내? 양도소득세. 합산하지 않고 따로 분류가세한다 그랬잖아요. 그죠?
5번 종합부동산세는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와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세액을 합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맞나요? 그게 맞는 얘기죠? 근데 그게 정확하게 답이 지금 다 틀리니까 5번이 맞다 그러면 안 돼요. 이 말뜻을 이해를 잘해야 되는 거죠. 종부세는 이렇게 됐죠. 그래서 자 여러분이 주택도 있고 뭐 있어? 토지도 가지고 있다는 거지. 만약 여러분이. 그러면 여러분 종부세 계산 어떻게 합니까? 얘하고 얘하고 합해서 한꺼번에 이걸 계산하는 게 아니라 얘 따로 종부세 계산하고 토지는 토지도 따로 계산하는 거죠. 그 얘기예요. 그럼 만약에 주택의 종부세만 계산할 때 얘가 1,000만 원이고 토지만 계산할 때 얘가 2,000만 원이야. 이런 얘기죠. 그럼 내가 내야 할 종합부동산세는 토탈 얼마다? 예, 이거와 얘를 합한 금액인 3,000만 원이다. 이 뜻이죠. 그러니까 이 말의 뜻이 이 두 개를 합해서 한꺼번에 세금을 계산한다. 그런 뜻이 아니라 세금은 따로따로 계산하고 내릴 때는 두 개를 합한 세액으로 한다. 맞는 얘기죠. 5번이 그래서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 읽으면 토지와 주택을 합해서 한꺼번에 세금 계산하는데 왜 토지하고 주택을 합하면 안 되지? 얘는 틀렸네. 이러시면 안 된다. 그죠? 따로 세금 계산해서 낼 때는 뭐 한다? 합산해서 낸다. 그 뜻이잖아요. 5번이 정답이 되는 거죠. 그죠? 그 다음 30번 가면 뒤에 면세점 및 소액징수 면제에 관한 얘기 나옵니다. 다 아시는 얘기죠? 면세점, 소액징수 면제, 기타 등등. 일단은 가장 기본이 우리가 배우는 것 중에 취득세, 등록세, 그리고 재산세에 이 가는 내용도 있죠? 이런 뭐가 있고 면세점 있죠, 면세점. 얼마예요? 취득가액이 50만 원 이하면 면세점 이렇게 돼 있고 여기는 최저한세 그래가지고 6,000원 미만이면 6,000원을 그 세금다. 이거 중요하게 기억을 하시죠? 얘는 소액징수 면제 2,000원 미만이면 징수하지 않는다. 2,000원이면 징수한다. 이게 가장 기본이죠. 그러니까 지금 30번 문제는 틀린 거 1번 고지서 1매당 2,000원 미만이면 지역자원시설세의 징수를 하지 않는다. 하여간에 나오면 전부 다 소액징수 면제 2,000원 미만. 고지서 나가는 것들은 전부 다 2,000원 미만. 2번 고지서 1매당 2,000원인 경우 재산세를 징수한다. 맞죠? 이거 읽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2,000원이면 징수한다 하면 그러면 미만이면 징수 안 하니까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거 미리 그냥 아예 처음부터 하고 가라 했잖아요. 그래서 딱 나오자마자 징수한다. 그러면 맞다. 이래야 된다니까. 3번 납부할 등록 면허세액이 6,000원 이하이면 등록 면허세 징수를 면제한다. 6,000원 이하면 면제하는 게 아니라 6,000원 미만이면 6,000원을 그 세액을 한다. 기본 요금으로 6,000원 미만 요금을 6,000원을 내라는 얘기죠. 이런 것만 틀리면 안 되시는 거죠. 4번 취득세, 취득가액이 50만 원인 경우 면세점을 적용한다. 맞죠? 50만 원 이하면 그죠? 그러니까 얘가 50만 원 이하면 뭘 한대요? 면세점을 적용한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하니까 50만 원이면 면세점을 적용한다는 얘기죠. 그죠? 자 그러면 50만 원이면 취득세를 부과한다 안 한다? 50만 원이면 취득세를 부과한다 안 한다? 그러니까 이게 참 그러니까 말뜻을 그냥 대충 하고 있는 거예요. 보세요. 면세점을 적용한대. 50만 원 이하면 그죠? 그럼 50만 원이면 면세점을 적용한다는 얘기죠. 이게 뭔 뜻이에요? 면세점이 세금을 부과한다는 얘기 안 한다는 얘기 안 한다는 얘기잖아. 그죠? 그럼 50만 원이면 면세점을 적용한다는 얘기는 취득세 부과를 하겠다 안 하겠다? 이 말 뜻이 면세점을 적용한다는 뜻이 세금을 부과한다는 얘기 안 한다는 얘기 안 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50만 원이면 면세점을 적용한다는 얘기는 50만 원이면 취득세 부과를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런 얘기지. 그러니까 나중에 또 이게 이렇게 딱 하시면 취득가액이 50만 원인 경우는 취득세를 부과한다. 그러면 맞았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50만 원이 부과한다. 그러면 땡 틀렸다. 왜? 50만 원이면 면세점 적용한다는 얘기는 부과를 안 한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만 딸랑 외우고 가면 안 된다니까.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문제가 나오면 조심을 해야 되죠. 일단 4번은 50만 원인 경우 면세점을 적용한다. 이해하니까 맞죠? 5번도 있습니다. 면세점 취득세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재산분주민세 같은 경우는 사업장 갖고 계신 분들이 내는 거죠. 그죠? 재산분주민세. 그죠? 얘는 원대게다. 330 이하면 면세점. 이번 달이 면세점, 이거 내는 달이에요. 7월 달이.
7월달이. 근데 어떻게 돼? 학원을 하거나 공장 같은 거 하시는 분들이 이걸 내야 돼요. 그럼 면적이 어떻게 돼? 제곱미터당 얼마 이렇게 나오죠. 그제가 종량세인데 얘는 근데 소규모 사업장은 뭐한다? 면세점 적용이 얼마? 330이야.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그걸 외울 필요는 없어요. 중요한 건 우리가 배우는 거나 살게요.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관련된 거 확실하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근데 틀린 것은 정답이 3번이죠. 확실하게 틀렸죠? 이런 거 틀리면 안 돼요. 등록세는 기본으로 무조건 기거든요. 오른쪽 32번. 다음 중 세법상 신고 및 납부 기한에 대한 내용으로 틀린 것. 자, 부가가치세는 1년에 2번 내죠. 그죠? 1년에 2번 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다? 1년 2번이니까 1년 2번 1월 1일부터 6월 30일, 7월 1일부터 12월 31일이에요. 그래서 다음 달 25일이 확정신고 기한이에요. 그러니까 1기분은 7월 25일이고 2기분은 다음 년도 1월 25일이죠. 그러니까 1번은 7월 25일 1기분 맞고. 등록세는 언제까지 신고 납부해야 돼요? 등기 등록하기 전까지죠. 31일이 아니라. 등기 등록 후 30일이 뭐요? 말이 안 되잖아요. 이거 후불이라는 얘기잖아요. 등기 먼저 하고 세금 나중에. 그런 게 어디 있어? 세금은 무조건 빨리 걷고 많이 걷는다니까. 그죠? 그러니까 아무리 늦어도 언제까지? 등기 등록 신청서 접수하기 전까지는 세금 내야. 세금 내야 등기해준다는 얘기죠. 당연히 이번 주에네요. 소득세는 다음 연도 묶어서 1년 단위니까. 그죠? 다음 연도 5월 31일이고 종합부동산세는 납세자가 선택하는 경우 신고납부 기한 언제다? 12월 15일이죠. 얘는 근데 뭐 고지서가 나오든 신고납부를 선택하든 날짜는 똑같아요. 12월 15일까지 해야 된다. 상속세는 언제예요? 상속세 무조건 똑같아요. 상속 개시일이 속한 날에 말일부터 6개월, 외국에 있으면 9개월 것입니다. 답은 뭐 너무 쉬운 얘기죠. 자, 그 다음에 넘어가면 이제 36번에 납세 의무 성립 확정 시기 등에 관한 얘기가 쭉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죠? 개론 보겠습니다. 자, 36번 부동산 관련 조세의 납세 의무 성립 확정 시기에는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자, 1번 납세 의무 성립 시기란 세법이 정한 과세의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추상적인 납세 의무가 발생하는 시점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립 시기는 정확하게 얼마라고 금액이 정해진 건 아니죠? 금액이 확실하게 정해지는 건 언제예요? 확정시기죠, 확정시기. 그죠? 자, 이거는 그렇고. 2번. 납세 의무 확정이란 과세 요건의 충족으로 인하여 성립된 납세 의무에 대해서 조세 채무의 금액을 구체적으로 확정하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면 그러면, 취득세는 언제 확정된다? 내가 신고했을 때, 그죠? 재산세는 언제 확정된다? 과세권자가 결정했을 때 그런 식이죠. 3번. 납세 의무 소멸. 소멸. 우리가 성립 시기가 있고, 확정 시기가 있고, 또 뭐가 있어요? 소멸시기, 소멸사기가 있죠. 소멸사기. 네, 보세요. 납세 의무 소멸이란 납세 의무가 성립 확정된 조세 채무에 대해서 없어지는 거죠. 납부, 중당, 부가처분의 취소 또는 부가권에 대한 제척기간 만료 그리고 결손 처분 등으로 인하여 실현되었거나 실현 불가능하여 납세 의무가 소멸되는 것을 말한다. 땡! 틀렸어요. 어디가? 이 소멸 사유는 어디가 틀렸어요? 그 읽으면 딱 나와야죠. 어디? 납부. 그 다음 뭐? 충당. 그리고 부가를 취소해. 취소하면 무효가 된다고 했죠? 그리고 제척기간의 만료. 제척기간.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이 법으로 정해있다. 그 기간이 지나면 만료되면 다시 부과할 수 있고 또 하나가 소멸시효 완성이죠. 그죠? 여기 5년. 여기 소멸시 아닌 거 있죠? 뭐, 돌아가시거나, 부가를 철회하거나, 결손 처분은 소멸사유가 아니야. 그렇죠? 그거 왜 틀려서 거기에요? 결손 처분 들어갔잖아요. 근데 잊자마자 나와야 되죠. 얘는 소멸사 아니라니까. 얘는 안 없어져. 그죠? 취소는 소멸사유고 철회는 아니라 했죠. 취소는 소멸사유, 법률에가 무효가 돼버리니까 없어지고. 제척기간은 기억하시라 했죠. 우리가 뭐 상속증여세는 기본적으로 걔는 15년에 예외 기타가 10년이고 나머지 다 15년이거든요. 그거 빼고 나머지는 국세지방세가 똑같다. 사기든 그럼 몇 년? 10년. 무신고는 기본이 7년. 근데 취득세의 경우는 상속증여, 명의신탁으로 취득했는데 신고 안 하시면 걔는 10년. 무상승계는 10년 안에 간다는 거죠. 그리고 기타는 5년입니다. 그렇죠? 제척기간 좀 기억하시면 되죠. 3번 틀렸고 4번 제척기간은 일정한 권리에 대해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법적 기간이다. 따라서 조세채권을 부과할 수 있는 기간에 해당 조세가 부과되지 않고 그 기간이 끝나면 납세 의무는 뭔다? 소멸, 없어진다. 5번 소멸시란
확정된 조세 채무에 대해서 조세권자가 납세, 고지, 독촉, 체납, 처분 등에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몇 년간? 5년간 권리를 행사하지 않아서 그 권리가 소멸되는 걸 말한다. 확정됐으면요, 세금 부과를 해야 되죠. 근데 얘가 세금 부과해놓고 그다음부터 내든 안 내든 계속 독촉하고 이렇게 해야 되잖아. 그럼 냅둔다는 거지. 방치했어. 몇 년 동안? 5년 동안. 그럼 뭐요? 5년 지나면 끝. 이게 소멸시 완성이야. 근데 얘는 뭐다? 기간이 5년인데 5년이면 딱 끝나는 건 아니에요. 중간에 그래도 뭐라 그래요? 독촉장 보내거나 압류 같은 걸 하게 되면 그때부터 다시 5년, 다시 5년, 다시 5년 늘어난다 했죠. 그래서 소멸사에 살게 되죠. 자, 오른쪽 그러면 38번 문제 이제 성립시기가 나오죠. 취득세는 뭐 했을 때? 물건을 취득해야 내는 거다. 근데 언제 성립한다? 취득할 때 성립하고. 등록세는 언제 내는 거다? 등기 등록할 때 내는 거니까. 등기 등록 안 하면 소멸돼. 등기 등록할 때 성립이 되고. 지역자원시설세는 특정 부동산 지역자원시설 재산세 병기고지세목이네요. 그럼 얘는 누구하고 똑같다? 재산세하고 똑같죠. 언제? 과세 기준일이죠. 6월 1일. 얘 말고 또 뭐 있어요? 종합부동산세에 따라가고. 그러니까 이 3번은 과세 물건 취득할 때 그러면 안 되고 과세 기준일, 재산세 과세 기준 6월 1일 그래야 됩니다. 지방교육세는 부가세라 했죠. 이거 어떻게 한다? 본세 성립할 때. 왜? 자체적 과세 못하니까 본세. 얘 말고 농특세도 따라가고. 그죠? 그리고 과세기간이 종료할 때 성립하는 거 있죠? 법으로 과세기간 정해지는 애. 소득세, 그리고 법인세, 그리고 뭐? 부가가치세죠. 부가가치. 그죠? 걔들은 과세기간이 종료할 때 성립이 된다. 그럽니다. 상속세는 언제라 했어요? 상속, 걔는 무조건 돌아가신 날이에요. 기준이. 증여세는 말로만, 그러니까 증여세는 성립시기 물어보는 거예요. 계약일은 취득세, 취득시기고. 납세 의무가 성립이 되는 건 증여로 그 재산을 취득했을 때 납세 의무가 성립이 되는 거죠. 그죠? 그리고 확정은 언제 되고, 상속증에서는 과세권자가 결정했을 때 확정된다. 조심만 했죠. 왜? 얘는 신고는 하지만 확정은 과세권자가 결정했어. 이건 예외라 했죠. 그거 조심해야 돼요. 나머지는 다 신고 납부를 신고했을 때, 부가주의 조세는 과세권자가 결정했을 때 그러시면 됩니다. 어쨌든 성립 시기는 지금 답이 3번이 틀린 거죠. 특정 부동산 지역자원시는 언제다? 재산세 과세 기준을 따라간다. 넘어가면 40번은요. 자,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의 결정에 의해서 납세 의무가 확정되는 지방세를 모두 그런 것은, 이게 옛날에 기출문이 나왔던 건데, 자 보세요. 과세관청 결정에 납세 의무가 확정된 지방세를 모두 그런 것은, 일단 그러면 지방세만 해당되는 거니까 니은의 종합부동산세하고 리을의 양도세는 해당 사항 없죠. 그죠? 그 니은하고 리을 들어간 건 아니잖아요. 2번, 4번, 5번은 답 아니고, 기억하고 디귿 중에 있는데, 그죠? 과세권자 결정에서 확정되는 거예요. 재산세는 딱 그냥 재산세죠. 취득세는 신고납부세니까. 이런 문제는 뭐 너무 서비스 문제, 서비스. 그죠? 확정식 이렇게 보시면 되고. 네? 넘어가서 거기 44번 아니죠. 42번 문제 보죠. 죄송합니다. 42번. 같이 한번 풀어볼게요. 42번. 다음 세목별로 비교한 내용으로 틀린 것. 그랬죠? 1번. 취득세는 납세 의무 성립 시기는 언제다? 취득할 때 성립이 되고, 신고납부는 취득일로부터 60일을 하시면 되죠? 그렇죠? 등록세는 성립 시기가 언제? 등기등록할 때 성립하고, 언제까지? 등기등록하기 전까지. 재산세는 과세기준을 성립하고, 납기는 7월 1일, 16일, 31일, 9월 16일부터 9월 30일이죠. 7월달에는 건축물 선박, 항공기, 주택 2분의 1, 9월엔 토지하고 주택 2분의 1. 그렇죠? 종합부동산세는 과세 기준을 성립이고, 언제 확정기간은 12월 1일부터 15일이죠. 15일로 틀렸죠. 양도세는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 성립이 되죠. 그리고 확정 시기는 다음 연도 5월달입니다. 그죠? 자, 44번 문제입니다. 44번. 다음은 납세 의무 소멸 사유다.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뭐예요? 결손 처분이죠. 그죠? 쉽죠? 이렇게 풀면 돼요. 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나머지는 됐습니다. 뭐, 최적기간 나머지 기타 적수분들 풀었으니까 나머지 넘어가겠어요. 다른 거 풀지 마세요. 그 다음에 뒤에 무슨 이상한 것들 있죠? 그럼 풀지 마세요. 불복 절차, 이런 것들은 풀지 마세요. 그럼 알 필요 없고. 그렇죠?
자, 그리고 앞에 취득세 몇 개만 딱 그렇겠어요. 36페이지 2번. 그렇죠? 취득세 남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그렇죠? 1번. 취득이란 원시, 승계 또는 유상, 무상을 불문한 모든 취득을 말한다. 맞죠? 우리가 취득은 유상, 무상, 승계, 그 다음에 뭐요? 원시 취득, 그 다음에 뭐 간주 취득 다 뭘로 본다? 취득을 본다. 2번. 취득에는 가산세는 부과할 수 있어도 어떤 경우도 가산금이 부과되는 경우는 없다. 맞는 것 같죠, 얘가. 왜? 얘는 신고납부니까 가산세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신고납부 조세에서 가산세 부과됐죠? 그러면 징수 방법이 뭘로 바뀌어? 보통 징수로 바뀐다 그랬죠? 그럼 여러분이 신고 안 해가지고, 그럼 과세권자가 원금에 가산세 추가해서 고지서 보내주죠. 그럼 걔는 이제 고지서가 보내면 보통 징수 바뀐 거잖아. 또 거기서 안 내면 가산금 묻죠. 그죠? 근데 재산세는 처음부터 고지서가 나가기 때문에 걔는 바로 가산금이 붙는 거고, 신고납부제는 처음에는 신고납부를 하기 때문에 가산세가 일단 붙은 다음에 걔가 해서 보통징수 바뀌고 나서 그래도 안 내면 뭐요? 가산금 나올 수 있습니다. 규제가 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어디까지 배우는 거예요? 근데 가산세가 부과되면 보통징수한다. 거기까지만 배우는 것 뿐이죠. 그죠? 2번 틀렸대요. 3번 취득 시 법령 규정에서 등기 등록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이걸 뭘로 본다? 취득한 걸 본다. 그죠? 얘는 사실상 등기 등록 안 했어도. 3번 취득세율은 표준세율에 대해서 조례를 정함에 따라 가감 조정할 수 있다. 얼마 범위에서? 100분의 50 범위에서. 이때 중과세율은 탄력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탄력세율이 뭐예요? 가감 조정하지 않는다. 그리고 뭐만 한다? 표준세율만 적용한다. 5번 취득세는 어디다요? 취득 물건의 소재지관을 지방자치단체에서 부과하는 지방세다. 항상 지방세는 뭐 중심이요? 물건 중심이니까 물건의 소재지 지자체에서 부과한다. 그렇죠? 그냥 특징이 그렇고 뒤에 넘어가서 6번의 과세 대상에 관한 얘기를 보겠습니다. 다음 중 취득세 과세 대상은 몇 개인가? 그랬죠? 모두 몇 개인가? 박스에 있죠? 38페이지 6번. 자, 뭐라고 돼 있어요? 자, 증여로 주택을 취득했대. 네, 안 내? 내줘, 기업들. 그죠? 무상의 유상 다 내죠. 증여받은 주택. 니은 공유소 매립 간척한 토지 주성. 네, 되죠. 원시지드. 그죠? 디귿. 주문에 의해 건조는 선박. 얘는 안 되죠. 왜? 차량, 기계, 장비, 선박, 항공기, 원시 취득은 과세하지 않는다. 그랬잖아. 그죠? 그러니까 얘는 디귿은 빠지죠. 리을. 비상장법인의 주주가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설립 당시 과점 주주가 된 경우. 안 되죠. 왜? 설립 당시 과점 주주는 과세하지 않는다. 분양권. 분양권 내요, 안 내요? 분양권은 물론 취득세를 내요. 분양권은 취득세 과세 대상이 아니죠. 토지, 건축물, 차량, 기계장비, 선박, 항공기, 광업권, 어업권, 임목, 그리고 골콘, 승, 요형권. 분양권은 여러분 양도세 내요, 안 내요? 내요. 분양권 전매 양도세 내잖아. 근데 여러분 분양권 전매 안 해보셨어? 분양권 전매하면 전매하는 사람은 양도세를 내지만 취득하는 사람은 취득세를 안 냅니다. 왜? 법에 취득세 과세에서 해당이 안 되거든요. 그럼 얘는 해당성 없어요. 근데 잘못하면 분양권은 양도세 내기 때문에 취득세를 내는 줄 알아요. 양도세를 낸다고 취득세 내는 거 아니고 취득세 냈다고 해서 양도세 내는 건 아니죠. 왜? 대상에 해당 안 되면 안 냅니다. 건축법상 허가를 받지 않고 건축물을 건축하여 취득하는 경우. 내야죠. 왜? 얘는 등기등록 상관없다. 그죠? 몇 개인가? 고르시면 되죠. 세 개인가? 그죠? 좋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나머지는 비슷한 얘기니까 다 볼 거 없어요. 같은 얘기 반복되는 거 볼 거 없고 쭉 뒤로 가서 시험에 나왔던 거 보겠습니다. 14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14번. 그렇죠? 14번. 지방세법상 취득세가 과세될 수 있는 것으로 묶인 것은 비슷한 얘기죠. 자, 기억. 보유 토지 지목이 전에서 대지로 변경돼 가액이 증가됐대. 간주 취득 가액 증가. 기억 들어가야죠? 니은은 임시 흥행장 중 존속기가 1년 미만인 임시 건축물의 취득. 얘는 비과세죠. 임시 존속기가 1년을 초과하지 않고 사치성 제외. 그럼 니은은 무조건 안 들어가야 되네요. 왜? 비과세니까 과세될 수 있는 것으로 묶인 것 그렇죠. 그 니은 들어가면 안 되니까 1번, 2번, 4번, 5번 다 답 아니고 답은 23번이네. 그죠? 그 니은 하나만 알면 답은 3번이네.
X잖아요. 그럼 얘는 이거 답을 고를 수 있죠. 왜? 비과세잖아. 니은은 비과세니까. 니은은 들어가면 안 돼. 그럼 니은 안 들어가면 하나밖에 없어. 3번. 정답 3번이에요. 너무 쉽죠? 이렇게 하면요. 그죠? 이런 식으로 풀면 이게 운 좋게 풀 수 있다니까요. 그죠? 디귿. 토지를 사실상 취득해서 등기 안 했대. 등기 안 해도 돼야 되죠. 공유세 매립간척. 원시 취득. 됐죠? 다 그런 얘기죠. 이게 13년도 이게 기출문제예요. 강의 나왔던 거죠. 이렇게 하는 건 보기가 어렵지 않죠. 임시건축물은, 그러니까 비과세는 기억하셔야 돼요. 임시건축물은 존속기 1년 초과하지 않고 사치성 재산 비과세 안 되고, 그죠? 그리고 공동주택 개수도 건축법상 대수는 안 되고, 개수로 인한 취득으로 시가비는 9억 이하야 된다. 뭐 이런 것들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봤자 5개밖에 없어요. 비과세는. 국가등 비과세, 법률상 환매 비과세, 그리고 뭐 신탁재산, 탁탁탁 비과세, 그리고 임시건축물, 공동주택 개수 이거밖에 없습니다. 그죠? 하나만 더 풀겠으면 16번 하나만 더 풀고. 거기까지만 풀죠. 다음 주에 풀고. 자, 지방세법상 취득세 납세 의무자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랬죠? 1번 취득세는 부동산에 준하는 자산, 어업권을 제외한 각종 권리 등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 틀렸죠? 부동산에 준하는 자산, 어업권을 제외한, 아니죠. 강업권, 어업권 다 들어가잖아요. 그죠? 이거 틀렸고. 2번 건축물 조작 설비로서 주체고주와 하나가 되어 건축물로서 효용가치를 이루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주체고 취득자 이해자가 가설한 경우도 주체고주와 취득자 함께 취득한 걸로 본다. 주체고는 얘가 기다 그럼 같이 나오면 무조건 맞다겠죠. 정답이 2번이죠. 이거 작년 기출문제예요. 이거. 정답이 주체고주고 나오면 걔만 기억하래. 그거 걔가 같이 있다 그러면 무조건 맞고 아니다 그러면 틀렸다 그러고 했잖아요. 답이 2번이죠. 3번은 왜 틀렸어요? 설립시, 그러니까 봐봐요. 가점주주는 참 많이 나오지 이거. 설립시 과점주주는 과세하지 않는다. 최초 과점주주는 전체를, 재차는 증가분. 이건 기본이라니까. 근데 설립 당시는 엄청 많이 나오죠. 이렇게 나올 때마다 잘 물어봅니다. 4번 토지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는 취득으로 보지 않는다. 간주 취득이잖아요. 이거 틀렸고. 5번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는 부담부증의 경우는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유상으로 취득한 거로 보고 채무액 이외의 부분은 무상으로 취득한 거로 본다. 근데 얘는 지금 채무액 부분에 상당한 부분은 유상으로 취득한 거로 보지 아니한다. 그랬잖아요. 답은 너무 쉽죠. 주체고주 취득자 보시면 돼요.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좀 일찍 끝내죠. 다음 주에 거기 다음 주는 저기죠? 저 방학이니까 휴가. 여러분 누가인가요? 어? 그럼 지금 제가 대신 간다니까 내일 다음 주에 지금 막 주부도 막 다 지금 해놓고 그랬어요. 수영복은 그 진짜 반품 했다니까. 그 반품 했다니까 몇 번 했네. 주부 이거 불어야 되는데 큰일 났어요. 우리 와이프가 불어야 되는데 그거 부는데 한 30분 걸리더만 지금 막 비늘 일어나. 수영장 안 간다니까요. 계곡 간다니까 펜션을. 됐어요. 갑자기 우울해지네. 여러분 공부 열심히 하시고 날 더운데 건강하게 잘 하시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